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옵션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우리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되게 되면 또 장이 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말 사이에 이 주말에도 하나옵션을 공부하러 오신 우리 열정 많은 주주분들은 내일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이 하나옵션의 이 쭉쭉 상승 랠리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재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재료들이 추가가 됐기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의 차익을 챙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옵션이 얼마까지 간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15만 2,400원을 뚫어줄 만한 이 재료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자, 수급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추가된 재료는 어떤 게 있으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구간으로 대응할 만한 구간은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고, 또한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고 가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하시는데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하나옵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줄 수 있을 겁니다. 52주 신고가 갱신이 자 가능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또한 이 추가되는 재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고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되냐? 자, 유튜브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에게도 자,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우리 하나옵션 있잖아요. 자, 5거래일 연속 자, 양봉이 나왔지만 개인분들은 자, 매도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자, 이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자, 그동안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자, 이 구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자, 이때, 15만 2,400원에 팔 걸 하면서 기다려 오셨다가, 자, 여기서 털렸을 거고요, 한번. 그리고 나서, 자, 이 구간에서까지도 털리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버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여기가 맞닿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본종권 혹은 이 약수익권에서 던지는 게 낫겠다라고도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10만 2,400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도 자, 전파할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자, 오늘 영상에서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은 결국에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삼성 있고요, 그리고 현대 있고요,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입니다. 제가 5글자, 5단어만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자, 선물이요, 제2의 어떤가요? 원익홀딩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중반부에 자, 깜짝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상 넘기셔서 보시는 분들 끝까지 확인 못하시면 아마 확인 못하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금요일날 주가가 자, 몇 퍼센트까지 상승이 나왔죠? 3.5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마감을 했느냐? 13만 4,900원에 종가 마감을 해줬어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당일 최고가권에서 자,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통 이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그날의 힘이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 중반에 자, 최고점 찍고 나서 쭉 흐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그날의 중간 상승이 나와줬던 중간치까지도 자, 흐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 우리 오히려 하나옵션은 이 중반부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자, 거래량 터져주고 가격이 들어 올려줬다. 그래서 13만 4,900원에 꽉 찬 양봉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으로도 월요일날 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또 뭐가 추가가 됐다? 자, 우리 주말 사이에 이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영상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어제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거 말해줘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자, 하루 안에 자, 종목에 들어오셔서 하루 안에 자, 결정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월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양봉 나와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자, 시초가에 접근해 보셔서 자, 1에서 한 5%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내일 월요일에 하루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하나옵션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 시스템도 보게 되면은 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자,
우리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는 그림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랑 이 조선이 다 지금 좋아요. 지금 주도 섹터의 흐름이 로봇에서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에서 자 지금 조선이랑 방송이래 저기 방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오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자 이전에 장대음봉 나왔던 적이 있죠. 윗골이 달리면서 밑으로 쭉 빠졌던 날이 있는데 이날의 고점 구간까지도 매물세와 그러니까 물량소화 끝마치고 나서 추세를 완전히 자 빠딱 세웠다. 그죠? 정리해보자면 이 13만원 구간대에 대한 물량소화 이 매물소화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세를 완전히 돌려놔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저점도 완벽하게 더 다져놓고 이렇게 V자 반등 형태로 나왔는데 저는 원래 사실 이렇게 컵앤핸들 차트로 이렇게 빠져버릴 줄 알았거든요. 자 근데 아니에요. 이번에 자 팔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료가 엄청난 게 추가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급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반도체에 쏠려있던 게 이 수급이 아니랑 조선 쪽으로 자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도 보게 되면은요 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조선 섹터, 방산 섹터가 종목 7가지 중에 조선은 6가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방산은 62가지 중에서 51가지가 자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들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추세가 자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려놓으면서 자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인들을 꼽을 때 일단 수급도 보잖아요. 수급을 보게 되면 금요일날 자 우리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얼마를 샀습니까? 자 650억 가량을 샀어요. 650억 가량을 매수해주면서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자 기타 기관들 그리고 우리 연기금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선이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많이들 매수를 해줬다라 했습니다. JP모건서울,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들어와 줬었는데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구간에서 그렇게 많이 샀냐라고 보게 되면 이 JP모건서울이요. 자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13만 400원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13만 4,900원 구간에서도 매수를 진행해 줬습니다. 그러면 또 골드만삭스도 한번 볼까요? 골드만삭스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3만 400원 구간 그리고 14만 4,900원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한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 결론은 간단하죠. 바로 이 재료가 추가됐다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확인하기 전에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자 신고가 같이 작성해 주시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요. 가장 크게 이 하나오션을 움직였던 큰 축이 뭐였습니까? 트럼프랑 관련된 이 관세 협상 이슈였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조선이랑 방산 섹터가 이 협상 카드로 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강한 트리거가 되었었던 자 흐름이 있었고 자 그때는요 이 협상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요? 3,500억 불. 자, 3,500억 불 수준의 투자를 미국 시장에 자 한다 이런 식으로 1차 협상이 완료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기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이 딱 나왔습니다. 언제요? 2026년 경제 정책으로 해서 MRO랑 SMR 섹터가 딱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어디서 발표를 한 겁니까? 재정경제부가 이 9일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 정부는요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과 미국 현지에 이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략 수출 금융기금을 신설해서 방산 원전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은요 이 마시가 프로젝트, 이 트럼프의 황금 함대, 자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이요. 이 그동안의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기대감을 증폭시켜 줬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진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자 자금이 들어가면서 계획들을 실체화시키는 자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 결국엔 이게 이 수주잔고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뜬 게 뭐가 있죠? 자 이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확장, 미국 조선소 추가 인수 검토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이 미국 내 이 조선업법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원래 이 상승 관련해서는 외부 자본의 보수적인 흐름, 그리고 입장들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후에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고요. 이 대장격으로 이 시장이 반응했었던 게 우리 하나오션이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추가 조선소 검토라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 미국 내에서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런 법령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좀 뭔가 풀리겠다라는 이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 미국에 대해서 자 투자 자금이 또 수혈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추가 인수 이런 내용들도요 단순히 검토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자 실제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재료들만으로도 우리 금요일 날요 자 한화 시스템이 충분히 자 우리 상한가를 갔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요? 이 MRO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요 이런 구선박 수리부터 레이더라든지 통신 장비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한화 시스템이 우리 하나오션 자 지분 살펴보게 되면은 자 하나 시스템이 11%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오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라는 구간에 대한 인식이 붙기 쉬운 구조고 그게 금요일날 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자 CPSP가 뭐냐? 자 바로 이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사냐 보게 되면 자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하나오션 등 이 조선업 주가가 오르는 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국 방산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랑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컨트롤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이 캐파 늘려가지고 자 이 생산 인프라 확증하고 똑바로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일 똑바로 해라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이 밑에 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다? 자, 특히 정부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CPSP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구성했죠. 그래서 이게 최종 제안서는 3월 중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요 누구랑 좀 붙고 있냐면 사실 캐나다 잠수함은 자,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라는 자 이런 회사랑 vs 우리 한국에요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컨소시엄이 자 독일 vs 한국 구도로 해서 양강 체제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다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자 어떻게요? 캐나다로 들어가면서 이 하나오션이 CPA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나라가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주들의 주가 자체가 금요일에 올라간 것도요. 이 캐나다 이 재료가 중첩되면서 올라간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1월 8일 날 알고 있던 게 이거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 자 66고 탈퇴 서명하면서 국방비 증액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방산 섹터는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가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부각돼요? 이 방산비 증액하는 이유 자체가 이 관세 이슈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방산비 늘리면 자 마스가 결국에는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누가요? 자, 이 사람이요. 그러면 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 중국을 왜 견제해요? 얘네가 맨날 대만 앞바다에서 진짜 배를 띄워서 군사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직접적으로 뭐 침공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배를 띄워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또 뭐가 부족해요? 이 배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방산비를 증액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은 기대감만이 아니라 현실 실체화되면서 자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 수주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주랑 방산주는 앞으로 쭉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한마디 조금 더 살을 붙여보자면 자 이 TSMC라고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을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내려서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좀 시끄러웠던 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거죠. 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한 지 딱 군사작전 한 지 4시간 만에 잡혀가지고 딱 압송됐습니다. 근데 이거 왜 했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지구 경찰이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고요. 베네수엘라가 자 어떤 나라죠? 세계 석유 매장량 1등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미국이랑 베네수엘라랑 같이 협력해서 얘네 석유를 개발하고 실제로 미국에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특징이 자, 끈적끈적하고 석유 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점도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가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가 기술이 없는 건데 근데 이걸 또 마두로 대통령이 자, 당선되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줄타기 하다가 결국엔 미국의 이 끈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쪽으로 노선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베네수엘라 석유들이요. 자,
어디로요? 중국으로 싸게 넘어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솔직히 안 이꼽죠. 트럼프는 항상 이 사람 기조가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려고 모든 정책 방향성을 글로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해서 때리면서 자 석유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석유 끊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거 1월 11일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실제로 베네수엘라 석유 관련해가지고 기업들 불러다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이 석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엑소모빌이라는 이 기업들 불러다가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 지금 궁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제가 이 나무보다는 숲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좀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선물도 좀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신고가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쨌든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미국이요. 자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자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이거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대만에 또 뭐가 있어요? TSMC가 있어요. TSMC 중국이 탐낼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왜요? 지금 세계 패권이 이 AI를 잡느니 못 잡느니에 따라서 앞으로의 21세기의 흐름은 세계 1위의 국가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 이 AI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중국이 이 대만에 공격, 침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코웃음 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상혼자라고. 자, 근데 이거 저도 한 3년 전, 4년 전까지도 이런 얘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전에 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얘네가 가스 가지고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영토 가지고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자 이 AI 경쟁 AI 패권을 거머쥐게 될 이런 반도체 칩들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는 또 이런 게 마땅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물론 이거는 제가 좀 번외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미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자 결국 세계 패권 강화를 하려면 국방비도 증액하면서 자 국방이 증액하면서 자 2,000조까지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국방비가 증액되게 되면은 조선주들도 그리고 방산주들도 당연히 자 수혜 받을 수가 밖에 없겠다라고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뭐 단순히 증액을 하니 마니 이거는 우리가 확률에 기대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한 가지씩 논리를 그리고 이성적인 단서들을 갖다 대서 부합하게 되면은 자 진짜 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하나오션에 대한 이 확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이 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좀 차트적인 부분,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에 대해서 이 숲을 보실 수 있게끔 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직도 하나오션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이 내용으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이런 거시경제적 내용 관점들 내용 풀어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봤죠? 미국의 국방 예상 증액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받을 수 있는 내용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 살아있고 그리고 실적도 올라갈 거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자 동시에 겹쳐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 이때 내려왔던 건 실적이 진짜 안 좋아서 빠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자 이런 우리가 앞에서의 이 재료들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수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기대감만이 아닌 이 실적이 쌓여가면서 이런 재료들이 쌓여가면서 주가는 올라가줄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자 이번엔 본전만 오면 던져야지 본전에서 던져야지 자 이 정도면은 좀 먹은 것 같은데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가시면서 대응을 잘 하셔서 좀 크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게 어쨌든 혼자서 공부하시고 내용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혼자 대응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속도 편하고 자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길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 혹은 이 황금손의 이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요 010-9630-2563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화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 있어서 이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비중을 좀 늘리고 싶거나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자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 드려 볼 테니까요. 자 010-9630-2563으로 자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후속 주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물을 증정해 드릴 거다라고 했어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이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 이런 내용이 뭐냐면
자,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인수합병이에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이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자, 1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올라가다가 자,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죠. 자, 이게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력이 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결국 필요하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이 뭐냐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랑 전장 사업에 두 가지 다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이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 부품으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거리를 측정해요. 그리고 나서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이 형태를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로봇 자율주행이랑 자동차 자율주행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다 보면은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자율주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받아서 위탁받고 조립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는 납품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로봇과 전장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이 진행 중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며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이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사례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 내용들이 돌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딱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무려 25배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이렇게 25배까지 우리가 바라보자. 이건 솔직히 양심 없죠. 그래서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 그래서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미리 돈 냄새를 맡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여유자금 여윳돈, 저는 여윳돈 한 30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26년 텐베거 후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텐베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 한 번쯤은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인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의 매수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다, 이 황금손의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한화입니다. 자, 근데 내가 두 가지 다 받고 싶다, 이 타점도 궁금하고 인수합병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하면 한화랑 인수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보내셔서 한 번씩들 이거 누르신 다음에 받아가 보시고 우리 주말 동안 대응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